오늘은 2023년 개면연 병화일주를 일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화일간의 개면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병화일간이 개묘를 만나면은 개는 수기운이고 묘는 목기운이죠. 병화가 개수 만나면은 수국화해가지고 관성이 됩니다. 그 관성은 이제 통제성, 합리, 보수성, 그 다음에 직업으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여명은 남편, 남명은 자식이 되죠. 병화가 묘목을 만나면 목생화하죠. 그래서 인성이 되죠. 인성은 학문, 배움, 명예, 그 다음에 부동산, 공인자격증 시험, 그 다음에 남녀모두 어머니, 그 다음에 귀인, 그 다음에 상속을 의미합니다. 개면연의 개수와 습목이죠. 묘목은 물기를 먹으면 나무죠. 그 습하고 젖은 나무죠. 병화를 만나면은 이 젖은 나무는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그 물 먹은 나무라서 연기가 잘 나죠. 그래서 힘들게 타는 형상입니다. 신강사주는 개수가 병화의 열과 빛을 방해해도 신강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묘목에 물먹은 젖은 나무를 병화가 활활 태우지 못해도 병화일간인 나는 버티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근데 신약사주는 그 개수가 병화인 나의 불을 끌 수도 있고요. 물먹은 젖은 묘목이 병화인 나의 열과 빛을 방해하는 형국이니까 신약하니까는 버티지 못해서 질병, 관성사, 그 다음에 시어문, 존친 어머니 등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거나 부정적인 기운이 작용해서 힘든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이제 사주 구성이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강한데 개수와 이제 묘목이 세운에서 이렇게 또 들어와서 일간이 꺼리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병화일간은 개면연의 묘목정인이 12운성이 목욕에 놓이죠. 그래서 존친인 모친에게 좋지 않은 탈이 생길 수 있고요. 문서운이 불리합니다. 사업자는 관청과 인허물가 문제 이거 까다로운데 잘 안 풀리고요. 기업과 수주계약 이거 경쟁률 치열한데 이것도 잘 안 풀리면서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계약 이런 것들이 지체되고 막힘이 많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병화일간은 개면연의 개수, 묘목을 보면서 시험은 명예운이 좋지 못하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관송사와 관련해서 세무조서가 들어와서 고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되거나 매서 나를 답답해 만들고 일이 지체되고 막힘이 많고 자영업자는 부하직원이 말을 잘 안 듣고 속을 썩인다든지 그 다음에 관성과 인성에서 물을 먹은 젖은 묘목이 세운에 들어와서 병화일간을 괴롭히고 일간이 꺼리는 형국이 되니까 매사 신중하고 사업 확장은 금물이죠. 손재수 따르니까요. 그 다음에 왕성한 대인관계 활동력도 자제하셔야 됩니다. 기도 명상으로 내공을 쌓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현명한 처사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강사주는 화토가 많고요. 지지와 통근에서 그죠? 이 통근이라는 건 지장간에 암장된 오행이 천간의 오행과 같아서 뿌리가 통하는 거죠. 이런 사주는 신강사주이고 그 다음에 신약사주는 이제 금수 목이 많고 동기에 그 오행 및 생부의 오행이 없고요. 극설을 당하는 오행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사주에서 생시에 그 뿌리가 통하지 못해서 월령 각 계절 12계절에 따라서 목기운은 춘 맞죠? 그 다음에 화기운은 여름, 그 다음에 금기운은 가을, 수기운은 이제 동을 뜻하는데 토기운은 각 계절의 말기를 관장하는 월령이죠. 이 월령을 잃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그 12운의 그 뿌리가 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간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에 적용되는 것이 설기가 많을수록 신약의 정도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를 이제 보통으로 봤을 때 신약 사주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태약, 극약 이렇게 내려가죠. 예. 신강 신약의 이거는 장단점의 기준입니다.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강 사주는 일간의 힘이 강화되는 그런 의미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태약하고 태약 신약보다 더 약한 거죠. 태왕 그 중화보다 그 더 왕한 거죠. 예. 이런 태왕, 그 다음에 극왕, 이런 것은 현대사회에서 적응 잘 못하죠, 일반적으로. 태약은 남에게 휘둘리면서 살기 쉽고요. 태양상 사주는 독불장군이죠. 그래서, 주변인들이 다 떠나고, 일이 본인 뜻대로 잘 안 되고, 굉장히 이것도 고충이 많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불리한 작용을 합니다. 이 과유불급이죠, 명리학은요. 일간은 일반적으로 중화, 보통 사주가 제일 유리합니다. 아무튼 일간은 천간의 영역이고 당연히 정신적 강인함을 의미하고 지지하고 그 뿌리를 통하면서 지지에 또 힘을 얻어서 실질적인 추진력이 있음을 뜻하는 거죠. 이 태양은 만물을 밝게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밝은 태양이죠. 그래서 물상에서는 태양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인간이 바라볼 때 태양은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도구로도 봅니다. 인간은 태양을 숭배해 왔고요. 또 재물을 정성껏 올려서 치성하는, 정성껏 또 빌고 그러면서 건강, 안녕, 풍년 이런 것들을 이제 바래왔죠. 기원하면서요. 일주별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병자일주 보겠습니다. 자수가 대낮에 태양을 보면서 병화가 만물을 비치는 형상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 병화는 그 존재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자수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임수 개수로 관성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병인 묘목이 계면연의 제 역할을 해주고요. 병화일간 나에게 귀인 조력자가 되어서 정인 묘목이 기가 센 관성을 막아주니 심리적으로 다소 편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수라는 그 물의 속성은 그 어둠을 상징하죠. 예. 그래서 지지에서 첫 글자고 모든 생명의 근원 원천이죠. 만물의 에너지는 물이잖아요. 자 글자는 아들 자자죠. 그래서 여자의 자궁에서 생명체가 태어나는 곳에 물이 있다는 의미죠. 또 이제 쥐라는 동물은 다산 상징이잖아요. 번식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상은 태양이 비치는 그 한겨울에 물이 응축한 얼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의 물이니까요, 자수는. 그래서 꽁꽁언 얼음이 된 연못, 계곡을 상징하죠. 그리고 물속은 칠흑처럼 깜깜하죠. 그래서 내면적인 어둠을 소유한 일주죠. 그래서 독선적인 행동, 그 다음에 사치, 허세, 허영, 그 다음에 일지의 그 정관인 그 자수의 그 비인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변덕과 실증을 자주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 실패수의 그 흉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화가 놓였죠. 도화와 홍난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락, 풍류, 음란의 도화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홍난도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성에게 인기도 좋고 그렇지만 이제 그 이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재능, 재주, 언변력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용두사미로 끝맺음이 좀 약하죠. 예. 그래서 이 병자일주의 부족한 부분을 그 상생하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 병자일주는 그 자기 재능, 재주를 잘 살려주면서 야심도 채워줍니다. 특히 이제 사람을 잘 만나야 상생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면연의 삼형살인 자묘형에 놓였죠. 묘목을 만나면서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배신, 사고수, 수술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사주 구성이 신강하고 청한 거, 이거 맑은 거죠. 상청, 중청 이거는 이제 그 귀격사주죠. 이러면은 군검경 직업군에서 권력 권위를 떨치면서 이런 그 강한 센 직업군에서 그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일주고요. 만약에 사주 구성이 신약하고 혼탁한다고 하죠. 예.
그 미꾸라지가 이제 흙탕물 튀기는 거죠. 탁할 탁자. 그래서 이제 중탁, 하탁인 이 사주이면 관제구설, 그 다음에 육친덕이 약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 또 뜻이 안 맞고 서운한 또 감정이 생기죠. 그래서 욱하는 성정도 나타나니까 조심할 것을 권합니다. 육회살도 발현하죠. 그래서 질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뭐 길을 가다가 뭐 상해를 당하거나 위해를 당할 수 있고요. 사업 실패, 부도로 심한 고충을 겪을 수 있고요. 이것이 심화되면 병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조심은 하되 주변에서 뜻밖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고, 위해, 상해로부터 벗어나면 좋은 쪽으로 이제 화에서 직장, 조직에서 승진, 명예운으로 반전할 수 있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할인업, 사람 병을 고치는 직업군들이죠. 의료계통, 종교인, 심리상담사, 역술인, 그 다음에 이거 현침업이라고 하죠. 예, 침술, 한의업 이런 데에서는 육개살은 오히려 발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개묘년의 병자일주는 총체적으로 직업변동, 사업시작, 여러가지 변동,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직하거나 사업 확장은 불리합니다. 대인관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별수, 관제구설수가 많이 따르니까 새로운 인연은 만나는 것은 금물인 그런 시기입니다. 연애운 부분 포함해서 이별수도 따르고 인연 정리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오지랖,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불리하죠. 자제하고 그냥 주어진 일 묵묵히 하면서 정신적인 내면 세계를 추구하는 종교 철학, 그런데 심취하고 자기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인내심도 좀 더 기르고 그러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병인일주 보겠습니다. 태양이 인목을 비춰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만물을 키우는 힘이 있고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개척하는 힘을 가진 일주죠. 그 다음에 그 십신 편인은 강한 추진력은 있지만 자기중심적이면서 이기적인 성향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병인일주는 홍염살이 탁재되어 있죠. 자연스럽게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론 도화보다는 기운이 좀 약합니다. 아무튼 인기는 좋을 수 있고 남에게 통제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재물력은 강한데 이 성급한 성격 때문에 욱하는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개묘년에 인묘 방합이 되죠. 이 방해합은 뜻을 같이 하는 세력끼리 만든 합이잖아요. 동방목국인데 오행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는 목이지 않습니까? 그 번식, 종족 번식과 생장을 하면서 자신을 귀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오행입니다. 이 시기에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는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데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묘목 정인운이 들어와서 본인이 공부하면서 배운 재능, 기술을 잘 발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잣대로 하면은 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큰 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재능, 기술, 재주를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셔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은 내실, 실리, 실속을 깨할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한 방에 돈이 들어오면은 물론 짜릿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나가기도 쉬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내실, 실리를 추구하면서 재물 축적을 하면 이게 그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괜찮습니다. 도화가 발현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에게 이제 나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어필해서 끌리게 되니까 자연스러운 만남 또는 소개로 어느 정도 적극성 있게 시도한다면 본인이 만족하는 이성운이 상승합니다. 이거 한두 번 만나고 아예 틀렸다 이러지 마시고 한 3번 이상 이렇게 도전하시면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병진일주 보겠습니다. 진토의 춘절의 기운을 아직 머금고 있는 거죠. 그대로 태양에 비추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표현력, 언변력, 그 다음에 다재다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일주에 비해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밝고 낙천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병진일주는 잘 베풀고 사리 판단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인들이 잘 따르는 일주입니다. 개묘년에 세운에서 육회살이 들어왔죠. 그래서 질병에 노출되고 갑자기 뜻밖의 이제 길을 가다가 상해를 당하더니 위해를 당할 수 있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실패, 부도로 고충을 겪을 수 있고요.
심각해지면 병사할 수 있습니다. 조심은 하되 주변에서 뜻밖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 이러한 그 사고, 위해, 상해로부터 벗어나면 또 좋게 이제 화해서 직장 조직에서 승진운과 명예운으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할인업, 사람병 고치고는 직업군이죠. 의료계, 종교, 심리상담사, 그 다음에 심술, 현침업이라고 하죠. 이런 한해업. 이런 직업군은 육해살은 오히려 좋게 작용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육해살 중에서 묘진해죠. 그래서 매사 일이 지연되고 막히고 답답한 형국이죠. 내 노력에 비해서 성과 결과가 또 미약합니다. 직장인 사업자는 이런 식의 오지랖도 불리하니까 언행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는 사업 확장은 손재가 따르니까 하지 말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묘진 또 방합이 되죠. 그래서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데 내 재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묘목 상간운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가진 재능, 기술, 아이디어 이런 걸 잣대로 큰 돈이 안 들죠. 이런 걸로 시작하면요.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재능, 기술, 특허 이런 걸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재능, 기술, 아이디어를 기초로 일을 추진하면서 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잘 되니까 또 큰 욕심은 안 됩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그냥 내실, 실리, 실속을 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내실, 실리, 실속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한 방에 큰 돈은 또 나가기도 쉽고요. 그렇지만 내가 한 땀 한 땀에 이렇게 내실, 실리를 추구해서 재물 축적을 하면은 알부자들이 많죠. 예. 남녀 모두 연애운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게합이라고 하는 건 음양이 다른 합이잖아요. 그 합의 힘을 이제 양이 합쳐서 이성 간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는 한 해가 됩니다. 또 묘진내로 장애살이 발현되면서 육신을 포함해서 중상모략, 그 다음에 배신, 이별수가 따릅니다. 그래서 남을 또 원망하는 흉한 기운이 같이 들어와서 허망함도 느낄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알고 잘 대비를 해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것을 추천합니다. 병호일주 보겠습니다. 천간의 병은 가장 밝은 태양이 태양 때문에 이 생명체들이 생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일지에 오화는 열의 정점을 찍은 화잖아요. 천간지진 모두 가장 뜨겁습니다. 그래서 화기운이 강한 에너지로 공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오지장간은 병기정이죠. 병정기가 암장되어서 화토가 공전하는 형상이죠. 그래서 병에 의해서 이 토기운이 조열해지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만물을 노출시키는 특징과 그 다음에 감정 기복으로 인해서 오화 때문에 취약하죠. 예. 개면연에 팥살인 묘파가 들어오죠. 이게 뭐냐면 춘절의 왕진 묘하고 여름의 중심 사오미의 오잖아요. 임묘진의 묘고요. 그러니까는 이 왕지 사이에 파잖아요. 당연히 자기 계절을 고수하죠. 그리고 지키려고 하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넘쳐서 서로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형국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손상, 질병, 파손, 불화, 갈등, 이별을 내포하죠. 하는 일이 지연되고요. 짜증스럽게 잘 안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신경질환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개면연에 또 도화살이 발현해서 운이 좋을 때는 도화살은 어떻습니까? 나의 매력을 잘 어필해서 이성에게 자연스럽게 끌림 현상을 주고 인기를 얻는 그런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만 이렇게 불리할 때는 규색, 그죠? 음란색정, 사치 이런 거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또 폭로대에서 이 명예를 실추해서 낭패를 보고 다소 심해지고 버거운 그런 시기가 됩니다. 개면연에 묘인성이 목욕에 놓이죠. 12운성으로. 그래서 존친인 모친에게 좋지 않은 탈이 생길 수 있고요. 문서운은 안 좋죠. 그래서 사업자는 관청과 인허가 문제 이거 까다롭죠. 기업과 수주계약 이거 경쟁률 치열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체되고 답답한 그런 또 형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이런 것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은 가능한 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이제 나은 시기가 됩니다. 남녀 관계는 도화살이 발현됐죠. 그래서 이성운은 들어옵니다. 근데 이성 문제로 이제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또 불화다툼, 그다음에 배신수로 이별수가 같이 따르니까 미리 알고 잘 헤쳐나갈 것을 권합니다. 병신일주 보겠습니다. 결실을 맺는 가을로 보통 다재다능하고요. 그다음에 신금 편제가 지지에 놓여서 재물과 인연이 많은 일주인 것은 맞습니다. 신금은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죠. 생명이 있는 핵, 이 생명체의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금은 단단하고 오래가는 특성이 있고, 이렇게 단단하고 내성이 있기 때문에 종족번식으로 영원히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병신일주는 정열적이고 다혈적인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병화가 일지에 신금 편제를 놓았으니까 또 큰 부자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신금 역마가 놓였죠. 그래서 활동, 역동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취미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지 신금이 병지에 12운성으로 놓였기 때문에 감성이 예민하고 직선적이면서 또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면의 신이 묘를 보니까 4대 흉살 중 하나인 귀문간살이 들어왔죠. 이게 뭡니까? 귀신이 문으로 들어와서 빗장,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문 안에 그 문고리를 잠궈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관계는 서로 깨지고 부서지는 이런 게 동시에 들어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귀문간살이 있으면 귀신 들렸으니까 뭐 천도제, 굿 이런 걸 권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이 귀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정신질환 치료를 적극 권하고요. 사주팔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 인지행동 치료, 이거 대학병원에 가면은 저도 받아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인지행동 치료를 적극 추천합니다. 사견으로는 이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을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발 신중하게 하려는 거죠. 테마 만약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정신질환 먼저 받아보고요. 치료 이게 안 됐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빙의된 거를 테마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한테, 테마사한테 맡겨야지,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이 빙의가 더 심해진 사람들 여러 명 봤습니다. 예.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혹 때려다가 혹을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장점은 귀문간살 때문에 두뇌에 제한 좋고, 직감, 사리 판단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영감이 있죠? 예, 총명하고 영감이 좋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멘탈로 이제 흉한 부분, 뭐, 예민해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이런 거 고충 겪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부부 다툼, 불안은 유발되고요. 한편 이제 직감, 영감,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예능 예술에서는 뛰어나서 이 귀문관살이 있는 이런 사주들이 뛰어나서 거기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예능인 예술인들도 많습니다. 또 원진살이 들어왔죠. 주변인과 불화다툼하고요. 동요하고 심적으로 불안정한 거죠. 귀문간살이 또 같이 들어와서 원진 귀문간살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사주가 재성가다 신약사주면은 좀 정신적인 고충은 감수해야 합니다. 직장, 조직,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문제가 막 터지고, 그 다음에 힘에 부치고 힘든 시기예요. 이럴 때는 오지랖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저도 경험 충분히 해봤는데, 그냥 주어진 일 하면서 누가 나를 욕해도 그냥 참아야 됩니다. 예. 참고 할 수 없어요. 예. 그냥 제가 이렇게 행동했던 게 그대로 그냥 눈 겁니다. 이 단체 모임 회식도 최소화합니다. 예. 그냥 안 갑니다. 가능한. 대인관계 일만 열심히 하면 그걸로 그냥 거기서 조금 인정받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구설수에 올라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저는 뭐 충분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 그냥 웬만한 거 다 끊고요. 왜냐면은 뭐 운이 괜찮을 때는 내가 좀 실수를 해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데, 운이 불리할 때는 조금 말 실수한 거 이게 구설수로 막 크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 좀 멘탈 잡고요. 저 그때 술 끊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행, 종교 이런 거 의지하면서 내 성찰하고, 예, 인내심 기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반윤반길하죠. 왜냐하면 원진, 김문 이게 딱 들어왔으니까 서로 다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는 경우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놓치기 싫은 이성이면 배려 양보하면서, 또 월운이 또 좋을 때 그때 다시 또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병술일주 보겠습니다. 물상으로 일모라는 서산이죠. 예, 노을의 형상입니다. 병술일주는 병화 특징인 열정, 확산, 그 다음에 화려함 이런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주변에 어필하는 대기만성형이 많습니다. 지지술의 식신이 이제 경제활동, 뭐 건강 장수죠. 그 다음에 손재주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일주죠. 글재주가 좋고 문학 분야에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토는 조토가 되죠. 메마르고 열이 많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토의 특성 때문에 병화처럼 빠르게 노출돼서 본인의 그 인지도 상승보다는 대기만성형이 많은 일주입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확 올라가진 않고 대기만성형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통솔력도 좋고 백호살 놓여있죠. 예, 극을 좋아하고 강한 살기로 힘이 강한 기운인데 이 무한경쟁, 현대명리에서 무한경쟁 속에서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백호살, 큰 부자들 중에는 이 백호살 한두 개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죠. 개면연의 묘인성이 22연성으로 목욕에 놓여서 존치인 모친에게 좋지 않은 탈이 생기거나 또한 문서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관청과 인허가 문제, 이거 까다롭죠. 기업과 수주계약, 이거 치열하죠. 부동산 계약, 이거 뭐 지금 떡락하고 있는데 이거 신중하셔야 되죠. 특히 부동산은 이거 팔고 싶어서 파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운이 불리하니까 근데 내년에 더 안 좋아지죠. 참 이거는 진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건 뭐 운이 지금 이제 그 경제가 전반적으로 정상으로 갔을 때 이 운이 안 좋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운이 내가 아무리 대기래도요, 나라가 지금 뭐 같이 나라가 떡락하면요, 이 운도 같이 떡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살자 이런 거 매우 힘듭니다. 예, 그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라가 잘 돼야지 내 운도 같이 좋을 때 상승하는 겁니다. 예. 2023년 개면연의 묘수랍은 서비스, 표현, 친절, 포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직선타를 날리지 않고 이렇게 좀 말을 잘 포장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부담감을 얻게 해서 이제 부담감을 이제 이렇게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우호적인 기운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묘수랍은. 그래서 이제 실리실속을 잘 챙길 수 있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장 조직에서 우호적인 기운을 이걸 잘 활용해서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나를 또 주변에서 도와주죠. 그러니까 사업자, 직장인 모두 이 좋은 기운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뜻을 어느 정도는 성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 연애운은 또 육합, 묘수랍이 들어왔죠. 서로 은밀하게 만나서 뜨거운 열정을 표출하는 그 강한 사랑의 합이죠. 그 연애운은 좋습니다. 또 도화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성에게 자연스럽게 나의 매력을 어필해서 끌리게 하니까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좋은 이성, 불만족스러운 이성이 반기라기 때문에 좋은 이성, 불만족스러운 이성을 본인이 잘 판단해서 교제할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